네, 안녕하세요. 킹왕짱 물건 해설이자, 이제 고급, 거기에 있죠? 뭐라고 돼 있냐. 볼까요? 지금 고급 지식에, 초급 지식에 있군요. 초급 지식의 효과적인 이해독을 위한 경매 용어 해설. 주로 이제 이곳에 이제 그 물건을 업로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찍을 그 영상은 이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즐겨찾기를 해놓은 건데요. 자, 2016 타경의 10816. 예. 이게 지금 우리 그 데드캠프죠? PT나 스파레주생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데드캠프에 올라오는, 질문 중에, 질문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언급이 됐던 사건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면, 될 만한, 좀 도움이 될 만한 사건이어서 제가 즐겨찾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선 데스크 스크롤 켜고, 네. 한번 볼게요. 사건 번호는 2016의 10816 사건이고요. 매각기일은 1월 30일 날 있습니다. 2008년, 18년. 서부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자, 소재지는 서울시 은평구 중산동 73-6의 단독주택의 1층이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죠. 단독주택은 주인이 하나죠. 주인이. 응? 그러니까 이 단독주택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주인은 하나예요. A. 그러면 A가 아니고 등기부 봤더니 B, C, D가 있던데요. 그거는 B, C, D가 이 건물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B, C, D는 이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분이라고 표현한다. 그죠?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예를 들면은 빌라가 10채가 있는데 주인이 10명이다 그러면 한 빌라당 하나나 둘씩 이렇게 주인이 있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독주택은 어찌됐든 주인은 하나인데 그 주인이 하나인데 등기에 보면 여러 명이 언급이 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어떤 아파트를 가지고 남편하고 그죠? 남편과 부인이 둘이서 공동으로 명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의 주인은 남편과 부인이 공동 주인인 거지 남편도 주인이고 부인도 주인인 것은 아니죠. 남편의 반, 주인이 반을 가진 거고 이 아파트의 온전한 주인은 두 명이 되는 것이죠. 남편과 부인이 합쳐진 조각을 가지고 보유할 뿐이지 남편 것도 아니고 부인 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은평구에 있는데 감정이 5천이고 최저가가 3,300이다. 64%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은평구에 서울인데 왜 이렇게, 싼 집이 어딨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 이 건물의 일부만 동그라미가 딱 쳐 있는 거 보면은, 여기만 매각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 이 자리만. 그런데 이게 보면은 단독이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이죠. 지금 요거는 여기가 지금 지하예요. 그죠? 여기가 지하인데 요 위에가 1층, 2층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지하긴 지하인데 이제 뭐예요? 반지하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지하도 창이 거의 다 노출이 돼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완전하게 창이 덮인 그런 지하보다는 훨씬 더 조건이 좋은 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외관은 3층이 아니고 2층짜리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1층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1층으로 안 보이고 2층 형태로 보이죠? 이런 경우는 1층이어도 조금 더 이게 이 집이 좀 평수가 크다면 1층이어도 2층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주변의 1층보다는 가치가 좀 더 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건은 또 이거 보면은 단독주택이라고 해놓고서는 다세대라고 또 돼 있는 거라 종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거는 모순이 있죠.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3층 이하의
3층 이하 사람이 사는 주택이 3계층이죠. 3층이 아니고 3계층 이하의 물건을 단독주택이라고 표현하고 다세대는 4계층 이하의 어떤 그 건물을 다세대라고 부른다. 그래서 다세대는 집합 건물이고 집합 건물이란 말은 뭐냐면 건물이 독자성을 갖고 있는 건물이 집합돼서 여러 채가 있는 것을 다세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가 첫 번째가 단독인데 다세대라고 적힌 거가 조금 뭐 이상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 3.4평 보면은 뭐 이거 굉장히 작네. 원룸도 안 되는 그런 작은 평수네 라는 인식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1층에 일부가 나왔네 정도 1층 일부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단독이 1층 일부가 어떻게 나오지? 지분인가? 근데 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의 3분의 1이면 3분의 1, 5분의 1이면 5분의 1이 나와서 어떠한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거든요. 지분 매각은.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 매각 물건 해놓고 토지 및 건물의 지분 매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분이면은 이 지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지분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지 여기에 있는 건지 여기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전체 지분을 말하는 것인데 그죠? 그런데 여기는 유독 1층이라고 특정이 지어져 있는 것 또한 좀 아리송하다 이 느낌을 갖게 합니다. 우선 그런 상태에서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일 현황 보시면은 낙찰이 한번 됐었네요. 3,700에 3,300짜리를 3,700에 한번 낙찰이 됐었네요. 여기에 3,700에 한번 낙찰이 됐었고 이 사람이 한 명 들어갔다가 미납 처리가 된 사건입니다. 미납 처리 됐었군요. 자, 그 다음 뭐 사진을 봐야 되나? 잠깐만요.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화면을 조금 확대해 놨기 때문에 내가 창을 켜야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집이 이렇게 방범창 잘 되어 있고 마치 2층처럼 사다리도 이렇게 사다리란다. 계단이 잘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보면은 지하죠. 지하인데도 창만 나온 게 아니고 상당 부분 높게 나왔어요. 보면 여기 보세요. 이게 보면은 사람이 보통 이렇게 서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하지만 1층처럼 나와 있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보면 그죠? 창이 예상보다 더 많이 노출이 된 지하지만 햇빛이 좀 잘 들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렇게 보이는 집입니다. 그 다음에 문이죠. 여기 지하 같다. 그죠? 여기 그죠? 그리고 요건 약간 2층으로 올라간 것 같고 1층이고 이게 물건이 나와 있는 그 호실이군요. 호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73-6 소재 건물 인면도 해놓고 지층 1층 2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층 1층 2층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지층이고 1층이 2층 실질적 2층에 해당하는 것이고 거기에 구자형 지분을 소재하는 1층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그 방까지도 사진을 찍어 놨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분 경매 같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이렇게 안 생깁니다. 몇 분의 몇이지. 이렇게 방을 특정해서 정하진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다세대 같은 경우면 여기 보시죠. 토지 등기하고 건물 등기가 존재하지 않죠. 따로. 그죠? 건물 등기 안에 토지가 대지권으로 돼가지고 들어가는 게 다세대인데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등기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건물 등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올려서 여기 보시면 여기 건물 있고요. 표제부에 보면은 지층 1층 2층 해놓고 단독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표제부에도 또 단독주택 1층 2층 지층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다음에 매매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정강이 지분 매매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공유자라고는 글이 보이죠? 공유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2번, 3번, 4번, 5번에 보면 공유자가 지분이 218.4분의 36-4, 36.4, 그 다음에 이렇게 36.4, 72.8, 36.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게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지분의 이전이 매매로 이렇게 다 이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알겠죠? 이 김성호 지분, 그죠? 6번 감지, 7번 감지 임의경매 신청해서 낙찰이 됐네요. 낙찰이 됐고, 저쪽 한번 경매를 당한 적이 있어요. 지금 보면 경매를 개시 결정된 게 순위번호 2번에 김상호 지분, 여기 그 마우스 움직이죠. 김성호 지분이, 김성호는 몇 분의 몇이냐면 김성호가 218.4분의 36.4, 36.4, 그죠? 이게 전체가 218 맞네요. 7321. 그러니까 전체분의 36.4니까 한 10평? 10평 정도가 김성호 지분인데 10평 정도가 경매를 당해가지고 낙찰된 것이 그 2001년 9월이네요. 그 소유자는 이제 공유자의 박용남 씨가 낙찰을 받았고요. 근데 박용남 씨의 지분 전부가 매매로 권웅철이한테 넘어갔고, 그러니까 지분만 샀다가 박용남 씨가 지분을 낙찰받았다가 권웅철 씨한테 팔아치우고 나갔어요. 그런데 또 권웅철 씨는 또 김미경이라는 여자에게 팔고, 김미경은 또 김미숙한테 팔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김연업 지분도 팔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진행되다가 문연순 지분이 구명희한테 팔리다가 김영환 지분 전부가 김기성한테 팔리고 구명희 지분이 홍보계한테 넘어가고 홍보계 지분의 일부가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하면서 구자영에게 넘어갔네요. 대의자는 윤영순이고, 여기 요거 좀 이 집도 은근히 사연이 많네요. 제가 지금 막 떠들러 본 건데, 지금 이 구자영 씨의 그 지분이 지금 경매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구자영 씨의 경매도 원래 그 명의가 지금 보면은 홍보계한테 넘어간 거를 윤영순이라는 사람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대여금 지급 판결을 받아가지고 구자영이라는 이름으로 등기 명의를 홍보계 지분의 일부를 회복했어요. 왜냐하면 사망하면서 홍보계라는 분하고 구자영이라는 사람이 가족인가 보죠. 어머니하고 아들 같아요. 홍보계 씨가 35년생이고 구자영 씨가 60년생이니까 모자 관계인데 이 구자영 씨가 경매를 당할 상황에 임박해서 홍보계 씨 명의로만 상속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윤영순이라는 사람이 등기 명의를 회복한 연후에 바로 경매를 친 사례가 되겠군요.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도 다세대라는 표현이 지금 없어요. 그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한번 봅시다. 자, 연면적.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주용도 여기 있죠? 주용도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체크 제가 지금 막 했습니다. 건축물 현황 지층 1층 2층 단독주택으로 적혀 있네요. 단독주택 그렇게 되어 있죠?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어디에서 다세대라고 표시가 됐을까요?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단독주택이라고만 적혀 있잖아요.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건축물 대장에도 등기부 등본에도 이렇게 요거가 주의사항이니까 읽어봅시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일괄매각, 지분매각, 구분소유적 공유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괄매각은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들이 매각을 진행을 할 때 한 번에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판사가 생각을 하고 결정한 거를 일괄매각이라고 하죠. 요거는 단독주택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이왕이면 위아래 건물에 붙어 있으니까 토지에 건물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 그냥 동시에 같이 파는 게 좋잖아요. 그걸 일괄매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지분 매각은 아까 말한 구자영시의 지분이 매각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분 매각이라고 표현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게 되게 이제 좀 생소한 단어죠. 생소하다.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처럼 구자영이라는 사람이 지분을 갖고 있다 보면 이 지분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땅 지분이 10평이 있다라고 보면은 이 10평이 아파트 입구에 있는 건지 관리소장실 옆에 있는 건지 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에 근처에 있는 땅인지 헷갈리잖아요. 다세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도 그 다세대에 있는 지분, 토지 지분이 어디에 붙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분이라는 건 분명히 내 건 존재하는데 그 내 거가 몇 평인지도 아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을 지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경우는 당연히 지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한 장소를 정해진 것처럼 대우를 받는 거죠. 자, 지분은 원래 특정한 장소가 어딘지 모르는 게 지분인데 요거는 장소가 분명한 거라 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분소유적 공유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경매할 때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가동하고 나동의 빌라가 있다 이게. 하나는 가동이고 하나는 나동인데 나동 201호가 나오는 거예요. 201호. 나동 201호. 근데 여기가 보면은 토지는 같은 토지예요. 그 다음 건물은 달라. 근데 이게 또 다가구네. 이런 경우 있어요. 빌라도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가동과 나동 201호가 아니고 가동과 나동을 소유했다고 볼까요? 그러면은 201호는 이게 다세대 주택이니까 이건 아니고 단독주택인 경우를 예를 들면 토지는 그냥 하나고 그 위에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가동 소유자가 나동 소유자가 분명히 등기에 보면은 지분으로 등기가 되겠지만 자기들끼리는 야 가동은 내 거고 나동은 내 거야 라는 것을 정해놓고 서로 이렇게 당연하게 알고 당연하게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둘이서 계약관계로 처음부터 이 집을 지을 때 야 요거는 네 거 하고 요건 내 거 할게.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면 등기나 법적으로는 뭡니까? 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각자 거래가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자한테 돈을 빌릴 때 당연히 나동을 담보로 빌리게 된다. 그럼 여기를 담보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압류도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근저당도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서 이제 경매가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나동만 딱 나오는 경우 지분은 2분의 1인데 그럼 2분의 1이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냐? 그게 아니다. 요거를 파는 거라고 특정 짓는 것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빌라나 다세대 아파트처럼 구분소유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공유다. 요런 어떤 좀 애매모호한 지분과 지분과 다세대 아파트처럼 생기는 별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집합 건물과 단독주택의 어정쩡한 중간 단계의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분명하게 단독주택이고 지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각되거나 거래 관계는 마치
빌라나 아파트처럼 별도로 거래가 특정돼서 이루어진다. 이런 걸 뭐라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진에가 매각 대상물에 어떤 집 사진이 찍혀 있는 거 보셨죠? 집의 내부 사진 이런 거와 같습니다. 공부장 단독주택이나 1층 1세대, 2층과 지층의 2세대 총 5세대가 지분을 근거로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확대를 해서 2세대 총 5세대가 지분을 근거해서 구분건물처럼 점유 사용하고 있고 구분건물처럼 거래되고 있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것 있죠? 구분건물처럼 거래도 되고 점유도 되고 사용도 돼서 누구나 그 집에 사는 사람 누구나 저 방은 A 거야 라고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자형 소유 지분이 점유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1층 일부고 공유자 홍보계와 공유하고 있다. 은평구청의 사실조회 해신서에 의하면 본건은 증산 제4 정비구역, 재정비 촉진구역에 포함되면 조합은 미설립이고 금년 하반기 정비구역 해제 및 재정비 촉진계획의 변경 절차 진행 중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빠졌다. 그죠?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 계획이 변경되고 해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땅값이 떨어지냐? 아닙니다. 이렇게 이거는 재정비 촉진 계획 같은 경우는 조합이 설립이 돼가지고 진행이 어정쩡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지만 그런 어떤 한 번의 조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격도 좀 오르는 상태로 지금 되기도 합니다. 자, 요런 거죠. 요런 경우가 나중에 재정비 촉진구역에 해당이 되면은,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물이. 그럼 지분이 몇인지는 모르겠죠? 대지권이, 몇 평이냐라는 건 모르죠? 그렇지만은 지금 구자형 지분을, 토지등기부에서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그 경매, 일회독을 위한 경매 용어로 보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뭔 뜻입니까? 라고 질문이 대본에 나오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제로 한번 강의를 했고요. 나머지 여기에 있는 뭐 재정비 촉진구역, 조합 미설립 상태, 금년 하반기에 해제할 거다. 예. 그러면 이거가 왜 정비 사업이 시작이 됐었으면서도 조합이 안 생겼던 건지, 몇 년 동안 안 생겼던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시세조사 하면서 알아보시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시세조사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검색 훈련을 할 때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여기서 제일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하고 건축물 대장에는 뭐였습니까? 단독이었다. 근데 어디서 뜻도 없이 다세대라고 종별이 기재가 된 거는 제가 찾아봐도 공부상에는 찾아볼 수가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원항에는 당연히 이렇게 노랗게 뜨는 것은 제가 늘 뭐라 했습니까? 선순위 임차인이다. 그럼 선순위가 되는 말소 기준이 2004년 5월이니까 93년, 2004년 2월, 90년 당연히 김건일, 홍복의, 황세원 이 사이의 사람은 선순위가 되겠죠. 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홍복예 씨는 이분은 소유자죠. 소유자잖아요. 지금 구자영 씨 구자영 씨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공동 소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지분의 공동 소유자. 그러니까 홍복예 씨는 임차인 아닙니다. 아마 김권일 씨도 그럴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봤던 이름 같습니다. 있죠? 구명의 지분. 구명의 지분이 근저당이 걸렸다가 구자영 지분으로 됐죠? 구명의 씨가 돌아가시면서 홍복예에게 줬는데 실질적으로 구자영의 채권자인 윤영수는 구자영 씨의 등기 명의를 회복시킨 연후에 강제 경매를 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다. 이런 걸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